안녕하세요. 이 사연 채널에서 저는 울고 웃고 위로를 많이 얻어요. 어쩜 다들 사는 게 똑같은지 마음이 아프다가도 또 속이 다 시원해지다가도 늘 재밌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저 역시 용기 내어서 글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저는 평범한 32살 회사원이에요. 중견기업 격리부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죠. 아침 8시 반 출근, 저녁 6시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이 지루하긴 했지만 나름 만족하며 살았어요.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 적금도 붓고 가끔 친구들이랑 맛집 탐방도 하고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 3월 어느 날 저희 부서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180cm의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 명문대 출신의 성격까지 좋아 여직원들 사이에서 단번에 인기남이 됐죠. 29, 저보다 3살 어렸는데 신기하게도 저한테만 유독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첫날부터 제 자리 찾아와서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90도로 인사하는데 그 모습이 참 예의 바르고 호감이 갔어요. 처음엔 그저 친한 선배로 대하는 줄 알았어요. 점심시간마다 제 자리로 와서는 선배님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제가 새로운 신입이니까 사드릴게요 하며 애교를 부리고 퇴근 시간은 어차피 집 방향 같은데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데려다 주곤 했죠. 알고 보니 집 방향이 전혀 다른데도 일부러 돌아서 데려다 준 거였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왜 거짓말했어? 했더니 선배님이랑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요 하면서 수줍게 웃더라고요. 사내 연애는 생각해 본 적 없던 터라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어요. 매번 사주겠다고 하는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선을 칼같이 그었네요. 아니야, 신입사원이 무슨 돈이 있다고. 각자 사 먹자 했더니 선배님이랑 밥 먹는 게 제일 즐거운데 왜 그러세요? 하면서 삐지는 척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결국 넘어가고 말았죠. 나중엔 제가 먼저 뭘 먹을까 하고 물어볼 정도로 자연스러워졌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 책상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었어요. 선배님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면서 환하게 웃는데 어떻게 제가 아메리카노만 마시는 걸 알았는지 신기했죠. 한 번은 커피 취향을 어떻게 알았냐 물었더니 선배님 책상에 텀블러랑 커피 영수증 보고 알았어요. 항상 아메리카노만 드시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심하게 관찰했다는 게 놀라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자 주변에서 수군대기 시작했네요. 야, 너 사귀는 거 아니야? 신임이 널 너무 노골적으로 좋아하는데? 에이, 그냥 착한 후배야. 나이 차이도 나는데 무슨. 원래 그냥 누나에서 연인 되는 거다? 사실 저도 모르게 설레고 있었지만요. 회사에서 연애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일부러 선을 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숨기기가 어려워졌죠. 출근길에 그의 문자를 기다리게 되고 점심시간에 그가 오지 않으면 왜 안 오나 신경 쓰이고 완전 빠져들고 있었네요. 그러다 5월 어느 금요일 회식 자리에서 일이 터졌어요. 삼겹살에 소주 몇 잔 들어가니 다들 취기가 올라왔죠. 평소엔 다른 자리에 앉던 그가 그날따라 제 옆자리를 고집하더라고요. 그가 제 옆자리에 착 붙어 앉더니 선배님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세요. 뭐야 왜 이래? 취했냐? 물이나 마셔라. 아니에요 안 취했어요. 하나도 안 취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취했구나. 물 좀 마셔. 선배님 저 안 취했어요. 정신 멀쩡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 선배님 정말 좋아해요. 첫날부터 한눈에 반했어요. 사귀어주세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주변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희한테 쏠렸죠. 손은 떨리고 얼굴은 화끈거리고 야 이런 데서 무슨 고백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도망가지 마세요. 저 진심이에요. 선배님이랑 사귀고 싶어요. 아니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매일 선배님 생각하면서 출근하고 선배님 얼굴 보면서 일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부사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야, 둘이 잘 어울린다. 사겨라. 어이, 신임 눈이 높네. 우리 에이스를 점 찍었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응원하는 분위기를 띄우시더라고요. 부장님까지 아이, 젊어서 좋겠다. 사내 연애도 나쁘지 않지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거든요. 결국 그 진심 어린 눈빛에 무너졌어요. 사실 저도 그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한번 만나보자. 여러분, 저 오늘부터 선배님이랑 사귀입니다 하고 크게 외쳤어요. 다들 축하한다며 건배를 했죠. 그날 회식은 저희 커플 탄생 축하 파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죠. 정말 로맨틱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굿모닝 문자로 시작해서 잘 자라는 인사로 하루를 마감했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해요. 꿈에서도 만나요. 잘 자요 내 사랑. 이런 달달한 문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왔죠. 주말마다 새로운 곳으로 데이트를 가고 기념일은 빠짐없이 챙겼어요. 한 달 기념일엔 작은 꽃다발과 편지를, 2달엔 향수를, 3달엔 목걸이를 선물했죠. 100일 때는 호텔에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서 감동했어요. 방에 들어가니 풍선이랑 꽃잎이 가득하고 침대엔 100일 동안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이런 거 언제 다 준비했어? 선배님 몰래 연차 내고 준비했어요. 놀랐죠? 앞으로도 천일 만일 평생 함께해요. 본인이 이렇게 말하면서 또 울먹이더라고요. 정말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저희 연애를 모든 직원이 응원했어요. 너희 빨리 결혼해라. 부케는 내가 받을게. 이런 농담도 자주 들었죠. 회사 커플이라고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다들 부러워하는 눈치였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오늘도 데이트냐 하고, 퇴근 때 같이 나가면 신혼부부 같다 하고 놀렸죠. 저희는 짧은 연애였지만 서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님께도 소개해드렸어요. 아이, 성실하고 좋은 청년이네. 요즘 이런 청년 찾기 힘든데 잘 만났구나.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인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배님 잘 챙기도록 할게요. 어머님, 아버님은 마음 놓으세요. 어쩜 싹싹하기도 하지. 그의 부모님도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요. 잘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맨날 여자친구 자랑만 해요. 아니,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했는데 직접 보니 이해가 가네요.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6개월쯤 지난 10월 어느 날 한강에서 데이트하고 있었어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노을이 예쁘게 지고 있었는데 치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가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어? 뭐야? 하는 순간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손에는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어머 하면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선배님, 아니, 이제 선배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결혼해주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말도 안 나오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겨우 대답하자 그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하면서 축하해줬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순간이었죠. 반지 너무 예뻐. 언제 준비한 거야? 사실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선배님한테 어울리는 걸로 고르느라 보석가게란 보석가게는 다 돌아다녔어요. 자긴 정말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사람이구나. 나 진짜 더 감동이야. 다음날 회사에 반지 끼고 가니 제가 연애를 하고 있는 걸 아는 동료들이 더 난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사내 연애였지만 내심 다들 저를 부러워하고 있었거든요. 대박! 프로포즈 받았구나? 어제 받았어. 반지 너무 예쁘다. 그러게, 언제 결혼해? 글쎄,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축하해줘서 고마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다들 축하해 주더라고요. 특히 여직원들이 더 흥분을 해서 꼬치꼬치 물어도 봤네요. 프로포즈 어떻게 했어? 그냥 담백하게 했어. 반지는 몇 캐럿이야? 청첩장 언제 줘? 에이, 아직이야. 천천히 준비해야지. 아우, 기집애 부럽다 정말. 프로포즈를 받은 직후 저희는 바로 양가 상견례 날짜를 잡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상견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했는데 양가 부모님들도 서로 잘 맞으셔서 분위기가 정말 좋았네요. 결혼 날짜도 빨리 잡자고 하셔 넉 달 뒤인 2월로 정했죠.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식장 알아볼 때도 남자친구는 너무 본인이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선배님은 바쁘시니까 쉬세요. 그래도 같이 준비해야지. 같이 하는 결혼인데. 선배님 지금 맡은 프로젝트가 너무 바쁘잖아요. 이런 건 한간 저한테 맡기세요. 하면서 혼자 다 처리하려 하고 결혼식에 꽂힌 스드메를 예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다 예약해뒀어요. 이걸 다 혼자? 제가 선배 취향 제일 잘 알잖아요. 사실 좀 서운했지만 그래도 와, 정말 자상하고 능력이 있구나 생각하려고 했네요. 결혼 준비가 스트레스인데 혼자 다 해주니 고맙기도 했고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편하긴 한데 당연하죠. 선배님은 예쁘기만 하면 돼요.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남자친구 앞에서 사실 서운한 티를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나름 제가 바빠서 배려하는 것이었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근데 신혼집 구할 때도 너무 단독적으로 혼자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좋은 곳 찾아놨어요. 계약만 하면 돼요. 뭐? 그런 건 같이 봐야지. 아무리 바빠도 나도 같이 보고 싶은데. 이미 계약금 걸어놨는데. 정말 좋은 매물이라 놓치면 아까워서요. 취소하면 위약금 물어야 해요. 아까는 계약만 하면 된다며. 그리고 이런 건 당연히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배려도 정도 것이지. 전 당연히 좋아할 줄 알고. 신축이고 남양에 베란다도 넓고 이 정도면 마음에 드시지 않아요?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좋긴 한데 나한테 먼저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요. 너무 좋은 매물이라 급하게 계약했어요. 다음부턴 꼭 상의할게요. 화가 난 저를 풀어주려는 듯 한참을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니 오히려 친구들은 저보고 배가 불렀다고 하더군요. 네 남자친구 원래 세심하잖아. 진짜 대단하다. 난 결혼식 준비할 때 헤어질 뻔했어. 진짜? 그래. 오히려 그렇게 리더십 있게 이끌어주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런가? 그래도 너무 중요한 걸 마음대로 결정한 것 같아서 그렇지. 괜찮아. 뭐 어떠니? 어차피 집도 괜찮은 걸로 골랐구만. 고맙다고 해. 너 그렇게 아무것도 신경 안 써주게 하는 남자도 드물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해. 원래가 배려 넘치는 사람이니 그런 걸까 싶어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청첩장 문구도 예물도 심지어 신혼여행 장소까지 다 혼자 정하더라고요. 네, 청첩장 시안 나왔는데 볼래요? 하지만 이미 인쇄까지 끝낸 청첩장이었어요. 벌써 인쇄했어? 난 언제 확인하라고? 자기가 하도 예쁘게 나와서 그냥 인쇄했어요. 마음에 들지? 그래. 그건 그렇고 예물 보러 가자. 그것도 이미 주문했는데. 선배님 손가락 사이즈 알아서 딱 맞는 걸로 골랐어요. 뭐? 나도 골라보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그냥 빨리 준비하고 싶어서. 앞으로는 같이 정할게요. 하면서 사과하더라고요. 하지만 참는 것도 정도가 있었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왜 맨날 혼자 다 정해? 나도 신부인데 내 결혼식이기도 한데 왜 내 의견을 안 물어봐? 정말 미안해요. 그냥 선배님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제가 다 하려고 했어요. 앞으로는 꼭 같이 정할게요. 배려도 정도 것이지. 이 정도면 그냥 난 꼭두각시야. 알겠어?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나봐요. 미안해요. 화 풀어요.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는 저에게 놀랬는지 손이 발이 되도록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아 그냥 넘어갔네요. 이런 거 말곤 크게 문제되는 거 없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싶었고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자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12월이 되고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회사에서 브라이덜 샤워를 해줬는데 정말 감동이었네요. 레스토랑에 브라이덜 샤워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케이크에 샴페인에 선물까지 정말 고마웠죠. 그런데 평소 제일 친한 동기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게 웃고 떠드는데 그 친구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파티가 끝나고 너무 신경이 쓰여 그 친구를 따로 부르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너 무슨 일 있어? 아까부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언니,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아? 어? 뭔 소리야? 당연히 다 알지. 1년 가까이 사귀었는데. 가족관계나 과거 연애사나 그런 것도? 당연하지. 왜 그래? 뭔가 들은 거 있어? 아니야, 그냥 언니가 너무 빨리 결정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도 다 만나봤고 1년이나 사귀었는데 뭘 더 신중하게 생각해. 그냥 불안해. 아니, 미안, 괜한 소리 했나봐. 언니 행복하길 바래? 얘가 왜 이래? 너 내가 먼저 시집 간다고 하니까 괜히 그러는구나. 그치? 제일 친한 언니가 시집 간다고 하니까 내가 싱숭생숭했나봐. 언니, 내 말은 흘려들어?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곤 가버렸어요. 그때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야 했는데 결혼 준비에 정신이 없어 그냥 넘어갔죠. 사실 여자끼리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결혼한다니까 질투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네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고른 드레스를 피팅도 하고 메이크업 리허설도 하고 본식 스냅 사진도 찍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어요. 드레스는 정말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더라고요. 워낙에 센스가 있던 사람인지라 저와 어울리는 걸로 딱 골랐어요. 새하얀 A라인 드레스에 롱베일까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렜죠. 남자친구에게 섭섭한 게 있었나 싶게 본식 스냅 사진 찍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야외에서 찍었는데 날씨도 좋고 단풍도 예쁘고 사진 작가님은 말씀하셨죠. 아이,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행복한 게 사진에 다 나타나요. 저희 정말 잘 어울리죠? 예쁘게 담아주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예비 신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걸 그렇게 혼자 정한 신랑은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한 일정인 자꾸 빠지더라고요. 자기야, 내일 턱시도 최종 피팅인데 나 부서 옮겨졌잖아. 갑자기 출장이 잡혔어. 대신 사이즈는 다 재놨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래? 그럼 다음 주는 부케 직접 골라야 하는데 같이 가자. 그냥 알아서 골라줘요. 자기가 고른 게 제일 예뻐요. 믿고 맡길게요. 본인 혼자 하는 거 아니면 저 혼자 하는 결혼 준비였네요. 한 번은 예물 반지가 나와 껴봐야 하는데 분명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딱 약속 시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미안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내 취소로 맞췄으니까 맞을 거야. 하는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같이 일하는 사이니 뻔히 회사에서 무슨 일 하는 걸 다 아는데 이번엔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가다니 싶었거든요. 아니, 예물 반지인데 어떻게 혼자 가? 이건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미안해. 갑자기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와서 저녁에 보상할게. 그래도 부서가 바뀌고 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결혼 준비하랴 일하랴 정신 없을 테니까요. 본인도 제가 바쁠까 봐 혼자 준비한 정성이 있으니 나도 이해해줘야 하나 싶은 마음으로 참았네요. 그렇게 혼자 예물 가게에 가서 반지를 찾아왔는데 왠지 서운하더라고요. 다른 커플들은 다 같이 와서 고르는데 저만 혼자. 그리고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어요. 신혼여행 짐을 싸고 있었죠. 여행 일정표 좀 보여줘. 사실 신혼여행 좀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뭐? 다음 주가 결혼인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프로젝트 마감이 겹쳐서. 정말 중요한 건데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달만 미루면 안 될까요? 아니, 그게 말이 돼? 자기야, 우리 회사에서 결혼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마감하는데 꼭 있어야 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일 있어?
그게 아니라 이제 결혼도 하고 내가 가장인데 그래도 회사에서 나도 어느 정도 자기처럼 중요한 역할은 돼야죠. 그래야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지지. 아니 솔직히 와닿지 않아. 갑자기? 그리고 결혼보다 일이 중요해?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신혼여행도 못 갈 정도로 결혼은 왜 하는 거야? 벌써 비행기표도 다 끊었는데.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쌓였던 게 그날 터진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떻게든 조정해 볼게요. 예정대로 갈게요. 정말이지? 또 번복하면 나 정말 화낼 거야. 우리 이런 걸로 입씨름하지 말자. 약속할게요. 꼭 조정해서 예정대로 갈게요. 하더라고요. 괜스레 찝찝한 마음이 들어 사실 영 불안했어요. 기뻐해야 할 날이 다가오는데 사실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연애 때는 참 행복했는데 중요한 일을 앞둬서 일이 불안한가? 이게 메리지 블루라는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됐어요. 2월 둘째 주 토요일, 맑은 겨울 날씨였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샵에 가야 했는데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하더라고요. 오늘이 내 결혼식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샵에 도착해서 머리하고 메이크업 받는데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신부님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화장이 잘 받네요. 감사해요. 칭찬해 주시는데도 멍하니 거울만 보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결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선 내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신부가 된 것 같았어요. 우리 딸 너무 예쁘다. 공주님 같아. 엄마 왜 울어? 울지 마. 나도 울고 싶어져.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더 잘해줄걸. 못해준 것만 생각나네. 엄마가 뭘 못해줘. 난 다 받았는데? 그만 울어. 결국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벌써 시집 가는구나. 어제까지 애기였는데. 아빠 고마워요. 그동안 이렇게 예쁘게 키워줘서. 너 키우면서 참 행복했어. 우리 애기. 아빠, 나 아직 애기 맞아. 시집가도 계속 애기할 거야. 그래, 우리 딸은 평생 애기야. 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러곤 뒤돌아서 얼마나 우시던지 정말 아빠 엄마 때문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네요. 그리고 식장에 도착하니 하객들이 벌써 많이 와 계셨어요. 와, 진짜 예쁘다. 완전 여신이야. 그래? 고맙다. 드레스 너무 잘 어울려. 잘 살아. 알겠지? 응, 고마워. 잘 살게. 와줘서 고맙다. 꼭 밥 먹고 가. 회사 사람들도 멀리서 뛰어오시더라고요. 우리 회사 최고 미녀가 시집 가네. 신랑 복 받았다. 고맙다. 최고 미녀라고 해줘서. 사내 연애하고 결혼할 줄이야. 야, 부럽다 내 동료. 이렇게 모두의 축사를 받았네요. 이 결혼식이라는 게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신랑을 보러 신랑 대기실에 갔더니 턱시도를 입고 멋있게 서 있었어요. 와, 정말 예뻐요. 여신 같아요. 내가 정말 이런 여신이랑 결혼하는 거 맞아요? 자기도 멋있어. 완전 왕자님 같아.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진짜 평생 잘할게요. 나도 고마워요. 우리 결혼 전에 투닥투닥한 건 잊고 진짜 잘 살아보자. 알겠지? 다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진짜 잘할게요. 본식 시작 시간이 다가오니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긴장하지 마. 아빠가 옆에 있잖아. 아빠도 울지 마. 제 말이 끝나자 아빠는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식장 문이 열리고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빠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갔네요.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셨고 플래시가 터지고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게 진짜 내 결혼식이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뻔했죠. 신랑 앞에 섰을 때 그가 속삭이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예요. 제 아내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그 말에 결국 눈물이 흘렀는데 다정한 신랑이 손수건으로 닦아주더라고요. 울지 마요. 화장 먼저요. 주례도 좋았고 축가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친구가 불러줬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피로연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케이크 커팅할 때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우리 케이크처럼 달콤하게 살아요. 그렇게 케이크를 먹여줬어요. 하객들과 사진도 찍고 일일이 인사도 드리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죠. 그러다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행복하게 살아. 엄마 그만 울어요. 엄마가 저를 보며 우시는데 저도 펑펑 울었어요. 예쁜 며느리가 생겨서 좋구나.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네,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은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고 하며 절 안아주셨어요. 신랑은 원래도 다정했지만 그날만큼은 더욱더 다정하고 자상했어요. 그렇게 시기 끝이 났고 신혼여행은 다음 주였기 때문에 일단 집에서 쉬기로 했네요. 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니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아, 나 정말 결혼했구나. 이제 유부녀구나 하는 생각에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죠.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부부야. 그러게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와이프. 나도 잘 부탁해, 남편. 했더니 남편이라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내가 요리는 못하지만 진짜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해줄게. 저 살찌는 거 아니에요? 살 좀 쪄도 돼. 원래 결혼해서 행복하면 살찐다고 하더라. 그러다 저 싫어지면 어떡해요. 절대 그럴 일 없어. 내가 아주 맛있는 거 많이 해주면서 살찌울 거야. 그렇게 행복한 대화를 하고 그날 밤은 피곤했지만 행복하게 잠들었어요. 신랑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잠꼬대를 하는데 아, 이게 결혼이구나 싶었네요. 다음날 일요일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신랑은 이미 일어나서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더라고요. 벌써 이래? 오늘은 쉬는 날인데. 아, 급하게 처리할 게 있어서요. 금방 끝낼게요. 전부터 궁금했는데 자기 부서 옮겼잖아. 그렇게 일이 많아? 왜 그러지? 그냥 제 욕심도 있죠 뭐. 자기처럼 빨리 진급도 하고 싶고 이제 가장이니까. 신혼인데 일은 좀 제쳐두고 나랑 놀아줘. 알았어요. 30분만 더 할게요. 일요일이지만 남편은 제 애교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트북만 보더라고요. 좀 서운했지만 일이 많은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결혼 전 친구들이 한 말도 있었고요. 원래 남자는 결혼하면 족쇄야.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럼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너무 바뀌어서 적응이 안 돼. 막상 결혼하려고 하니까 네가 훨씬 직급자지. 본인은 가장인데 너보다 더 잘해서 널 편하게 해주고 싶겠지. 그래도 네가 아는데 원래 남자들 특징이 그렇대. 그래? 그럼 남자가 능력 없어 봐라.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냐? 그러니까 너도 이해해. 갑자기 워커홀릭이 된 남편에게 서운했지만 최대한 친구의 말을 되새기며 이해하려고 했네요. 그리고 오후에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어요. 먼저 시댁에 가게 됐죠. 우리 며느리 어서 와. 어제 정말 예뻤어. 앞으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딸처럼 생각할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제 피곤하셨죠? 아유, 피곤은 우리 며느리가 더 피곤했겠지. 그래도 친구들이 시부모님 인상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 우리가 정말 잘 만난 사이인가 보다. 내 친구들도 우리 며느리 인상이 너무 좋다고 입이 마르게 칭찬하더라고. 저희는 그렇게 하하호호 웃었네요. 시댁이란 느낌보단 가족이 더 생긴 느낌이었어요. 친정에도 들렀는데 엄마가 음식을 잔뜩 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 딸 시집 가니까 밥 굶을까 봐 걱정이야. 엄마는 나 이제 요리학원도 다닐 건데. 어머, 그래? 엄마가 많이 해줄게. 걱정 말어. 하시면서 이것저것 먹으라고 하시는데 엄마 마음이 느껴져서 또 울컥했어요. 너 없으니까 벌써 집이 허전하다.
거봐, 내 빈자리 장난 아니지? 그러게. 그래도 섭섭해하지 말고 아들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해야지. 아버님, 제가 아들처럼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아빠는 남편의 말에 좋아하시면서 쓸쓸해하셨어요. 아무래도 금지옥이어 외동딸이었으니 상실감도 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신혼여행이 다음 주니 일단 회사는 가야 했거든요. 신랑이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가요. 오늘 일찍 가야 해서요. 먼저 갈게요. 아직 8시도 안 됐는데? 가서 미리 기획안도 읽어보고 하려고요. 오늘 PPT 발표라서. 그렇게 말을 하곤 뽀뽀 한번 하고 나가버렸어요. 신혼인데 같이 출근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지만 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가는 길에 이제 나도 유부녀구나 하는 생각에 왠지 어른이 된 것 같았죠. 회사에 도착하니 다들 축하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다른 부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어머, 신부님이 벌써 출근하셨네요? 에이,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신혼여행은 언제 가요?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휴가예요. 바로 가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다음 주에 가도 재밌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밀린 메일을 확인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스팸인가 싶어서 거절하려다가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어서 받았죠. 여보세요? 저 혹시 어제 결혼하신 분 맞으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뭔가 울먹이는 것 같은 떨리는 목소리.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 정말 죄송한데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누구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사람 아이를 임신한 사람이에요. 8개월째예요. 그것도 쌍둥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그 여자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제서야 결혼식 사진을 봤어요. SNS에 올라온 거. 그 사람이 저한텐 회사에서 시키는 거짓 결혼이라고 형식적인 거라고 했는데 진짜 결혼인 줄 몰랐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혀왔죠. 잠깐만요. 잠깐만. 겨우 말을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평소 친한 동기가 제 자리로 급하게 뛰어왔어요. 창백한 표정으로 절 보더니 빨리 나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친한 동기의 손에 이끌려 복도로 나가게 되었네요. 언니, 혼인신고 아직 안 했지? 하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직 안 했는데... 다행이다.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일 끝나자마자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 지금 당장! 혼인신고하면 절대 안 돼. 뭔 소리야? 왜 경찰서를... 그 순간 정말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마지막으로 들린 건 동료들이 저를 언니! 언니! 하고 부르는 소리였죠.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여자의 울음소리. 정신을 차려보니 회사 의무실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동료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보건 선생님이 말씀하셨네요. 괜찮으세요?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셔서.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언니 정신 차렸어? 동료가 물었고 전 고개를 끄덕였죠. 다른 사람들을 내보내달라고 해서 둘만 남게 됐어요. 그제야 동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언니 미안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어제 결혼식에서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결혼식 당일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죠. 제 신랑이 임신한 배가 불룩한 여자와 있는 사진, 그 여자 배에 손을 올리고 있는 사진, 심지어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야 라고 말하는 동영상까지. 이게 뭐야?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제 남편이었어요. 턱시도를 입은 채로 다른 여자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언니, 사실 3달 전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었어. 그 사람이 점심시간마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퇴근 후에도 수상한 행동을 하고
처음엔 결혼 준비 때문인 줄 알았는데. 동기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줬어요. 우연히 병원 앞에서 그를 봤는데 임신한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말이에요.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는데 너무 놀라서 몰래 따라가 봤더니 그 여자 집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언니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리고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말을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도 말해줬어야지. 내가 바보같이. 그래서 어제 결혼식장에 일찍 가서 지켜봤어. 혹시나 해서. 근데 정말로 그 여자가 나타났어. 주차장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몰래 찍은 거야. 그때 아까 전화했던 여자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증거도 가지고 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머리가 복잡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모든 걸 확인해야 했죠. 그래요, 만납시다. 나도 같이 갈게. 혼자 가면 위험해. 괜찮아. 언니 지금 이렇게 쓰러졌는데 뭐가 괜찮아. 나한테도 체면치레 할래? 같이 가. 부장님께는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겨서 조퇴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제 얼굴을 보시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안색이 안 좋은데.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래요, 어서 가봐요. 그렇게 동료와 함께 나가게 되었고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하니 배가 불룩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말로 임신한 배가 한눈에 봐도 만삭에 가까워 보였어요. 초췌한 얼굴로 절 기다리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그 여자가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들은 3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대요. 대학 때부터 연인이었고 결혼 약속도 했고 양가 부모님도 다 아는 사이였다고. 작년에 임신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이가 갑자기 회사에서 압박이 심하다고 조건에 맞는 여자와 형식적으로만 결혼하면 곧 이혼하고 저랑 재혼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믿었다고요? 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반대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차라리 그냥 미혼모로 키우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이가 너무 간절히 부탁하고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다고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아이들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초음파 사진, 산부인과 진료 기록, 그리고 둘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본까지. 초음파 사진을 보니 정말로 쌍둥이더라고요. 문자 내용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그 여자랑 상견례 했어. 조금만 참아. 쌍둥이 아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 준비하는 거 보는 내 심정은 생각 안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야. 형식적인 거야. 오늘 결혼식 잘 끝났어.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혼인신고만 안 하면 돼. 걱정 마.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날 속였다니. 그것도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있으면서. 그래서 어제 결혼식장에 왜 왔어요? 못 참겠더라고요. 정말로 그 사람이 결혼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주차장에서 기다렸는데 정말로 턱시도 입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따졌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뭐래요. 조금만 더 참아달래요. 혼인신고만 안 하면 된다고. 서류상으로만 잠깐이라고. 본인 부모님 꼭 조건에 부합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야 재산도 줄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부탁했어요. 그러면서 뱃속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있어달래요. 사실 전 고아거든요. 오빠네 부모님이 절 반대했고 그 때문에 이렇게 결혼도 못했네요. 언니, 일단 경찰서 가자. 이건 명백한 사기야. 동료가 제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사람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아세요? 당신이 임신한 거? 그 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세요. 그이가 절대 비밀로 해달래서. 부모님이 알면 더 반대하실 거라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귀자고 했을 때부터 프로포즈할 때까지 모든 게 계산된 거짓이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았네요.
다행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혼인신고했으면 더 복잡해졌을 거예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결혼을 빙자한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숨긴 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죠. 금전적 피해도 있으시죠? 네, 결혼 준비 비용이... 일단 고소장 작성하시고 증거자료 다 제출해주세요. 민사소송도 병행하시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서 집에 가는 길에 신랑, 아니 그 사기꾼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봤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연락이 안 돼? 걱정했잖아. 그 태연한 목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지금 당장 만나. 할 말 있어. 지금은 회의 중인데 저녁에 만나면 안 될까? 안 돼, 지금 당장. 안 오면 회사로 찾아갈 거야. 임신한 여자친구 데리고. 그제야 당황한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잠깐 나갈게. 어디서 만날까? 1시간 후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들어오자마자 창백한 얼굴로 바로 말을 하더라고요. 설명할게. 오해야. 들어봐. 오해? 뭐가 오해야? 여자친구 임신 8개월에 쌍둥이라면서? 3년째 사귀고 있다면서? 그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날 처음부터 속였잖아. 위장결혼? 내가 너한테 뭐였어? 처음엔 그냥 조건 맞는 사람 찾으려고 했어. 근데 만나다 보니 정말 좋아하게 됐어. 그건 진심이었어. 진심? 다른 여자 임신시켜놓고 나랑 결혼식 올린 게 진심이야?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한다고 하셨어. 회사에서도 기혼자가 아니면 승진이 안 돼. 그래서 날 이용했다고?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쳤다고? 장난 아니야. 나도 괴로웠어.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 애랑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 순간 손이 올라갔어요. 짝! 뺨을 때렸죠. 그래도 화가 안 풀려서 또 때리려는데 그가 손목을 잡았어요. 때려. 맞아도 싸. 하지만 제발 그 애는 건드리지 마. 아무 죄가 없어. 뭐? 죄가 없다고? 같이 공모한 주제? 아니야, 그 애는 정말 몰랐어. 내가 다 거짓말한 거야. 회사에서 시킨 형식적인 결혼이라고, 서류상으로만 부부라고. 그 애도 피해자야.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우리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될까? 난 그 여자 애들한테 아빠 노릇하고 넌 내 와이프고, 어? 내가 뭐든 책임질게. 위자료든 뭐든 다 줄게. 위자료? 돈으로 해결하려고? 내가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줄 알아? 그리고 미친 소리 하지 마. 2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그럼 뭘 원해? 뭘 해주면 돼? 너 같은 인간은 감옥에 가야 돼.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거야.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빌었죠. 제발 그것만은. 회사에서 잘리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를 바래? 알아. 내가 나쁜 놈인 거 알아. 하지만 제발 돈으로라도 보상할게. 5천만 원, 아니 1억이라도 준비할게. 꺼져.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오늘부로 남남이야. 그리고 내일까지 모든 짐 치워. 안 그럼 다 버릴 거야. 비틀거리며 일어서는 그를 보니 한땐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초라하고 비열한 인간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 그의 본 모습을 못 봤던 거겠죠. 집에 돌아와서 결혼식 사진을 찢어버렸어요. 액자에 걸려있던 웨딩 사진을 내려 쓰레기통에 던졌죠. 드레스도, 부케도, 예물도 모두 버리기로 했어요. 그가 준 선물들, 편지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 모두 박스에 담아 현관 밖에 내놨죠.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그 나쁜 놈. 당장 올라갈게. 아빠한테도 말하고. 엄마 괜찮아. 혼인신고 안 한 게 천만다행이야. 진짜 다행이야. 그래도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엄마는 전화기 너머로 우셨어요.
저도 같이 울었죠. 엄마, 나 괜찮아. 정말 괜찮아. 오히려 지금 알아서 다행이야. 혼인신고하고 나서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날 밤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배신감, 분노, 허탈함, 자괴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는 생각에 자꾸 눈물이 났어요.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왔죠. 소문이 벌써 퍼진 건지 말이죠. 괜찮아? 무슨 일이야? 하는 문자가 쏟아졌네요. 일일이 설명하기도 힘들어서 나중에 얘기할게 하고 답장했어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니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었어요. 다들 조심스럽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힘내. 시간이 약이야.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는지 어색하게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술렁이는 분위기에 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안색이 안 좋던데. 하시길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남편이 처음부터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혼인신고를 안 해서 그냥 끝내기로 했어요. 부장님이 놀라시면서 그런 일이 힘들면 며칠 쉬어도 돼. 연차 처리해줄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더 힘들 것 같아서 거절했죠. 괜찮아요.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그 동기랑 밥을 먹으면서 더 자세히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더 일찍 말하고 싶었는데 2달 전쯤 우연히 그 사람이 여자랑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걸 봤어. 처음엔 친척이나 친구겠거니 했는데 손잡고 있더라고. 그때 말해줬으면. 미안. 근데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서 계속 지켜봤어. 점심시간에 어디 가나 봤더니 항상 같은 아파트로 가더라고. 그 여자 집인 것 같았어. 그래서? 결혼식 일주일 전에 그 여자 만나서 물어봤어. 무슨 사이냐고. 그랬더니 약혼자라고 곧 결혼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날짜를 물어보니 엉뚱한 소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서 더 캐물었더니 동기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여자도 몰랐대. 진짜로 결혼하는 줄 알았대. 회사에서 요구하는 위장 결혼이라고 속였더라고. 그래서 결혼식 날 확실히 하려고 일찍 가서 기다린 거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됐어. 우리가 좀 특별해. 그보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고소할 거야. 사기 결혼으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잘 생각했어. 그런 쓰레긴 벌 받아야 해. 일주일 후 그 사기꾼한테서 택배가 왔어요. 현금 5천만 원이 든 봉투와 함께 편지가 있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돈으로 상처가 아물진 않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를 읽다가 찢어버렸어요. 돈은 잠시 고민하다가 받기로 했어요. 어차피 결혼 준비하면서 쓴 돈도 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리고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이 까발려지고 시부모님으로부터 손절을 당했다고 해요. 배은망덕한 놈. 그렇게 헤어지라고 했더니 뒤에서 애미 뒤통수를 쳐? 넌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다. 어떻게 사람 인생을 가지고 평생 나 볼 생각 마. 엄마 제발요. 나 그럼 소송 비용은 어떡하라고. 전 한 달이 지나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어요. 처음엔 길에서 행복해 보이는 커플만 봐도 눈물이 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덤덤해지더라고요.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특히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응원이 큰 힘이 됐어요. 회사 사람들도 처음에 어색함을 지나서는 평소처럼 대해줬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서 위로해줬죠. 그 동기는 정말 고마웠어요. 매일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오늘 기분은 어때? 퇴근 후엔 우울하면 연락해. 언제든 달려갈게. 하면서 챙겨줬어요. 주말엔 영화도 보러 가고 맛집도 가고 덕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줄었죠. 언니, 그런 쓰레긴 빨리 잊어버려. 언닌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지. 또 그런 소리.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야. 네가 없었으면 난 지금도 속고 있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2달쯤 지났을 때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회사 인사팀에서였죠. 안녕하세요. 직원 관련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 직원이 회사에 제출한 결혼 서류가 위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혹시 실제로 결혼하신 게 맞으신가요? 알고 보니 본인 부서에서는 결혼했다고 거짓 서류를 제출했대요. 기혼자 수당을 받고 승진 심사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였죠. 근데 인사팀에서 정기 감사하다가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했는데 미혼으로 나와 들통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 결혼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혹시 이 관련해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징계위원회에서 필요해서요. 네,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증거 자료도 제출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하면서도 시원했어요. 자업자득이구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벌을 받는구나 싶어서 속이 후련했죠. 며칠 후 회사 징계위원회에 참석했어요. 그 사기꾼도 있었는데 절 보자마자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제가 증언하는 동안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 직원이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절 속이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서에는 기혼자라고 거짓 서류를 제출했고요. 징계위원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다른 여성이 임신까지 했다고요? 네, 임신 8개월의 쌍둥이입니다. 증거자료 여기 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해고였어요. 서류 위조에 품위 손상, 회사 이미지 실추까지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았죠. 게다가 그동안 부당하게 받은 기혼자 수당도 다 토해내야 했고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친구마저 그를 떠났다는 거였어요. 직장도 잃고 앞날이 막막해지니까 이런 무책임한 사람과는 못 살겠네 라며 헤어졌대요. 사실 남편이 시댁에서 손절당하자 돈이 없는 남편을 떠난 건 아닐까 싶었네요. 결국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로 했다고. 소식을 전해 들은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물론 자업자득이지만 태어날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죠.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3달이 지났을 때 그 사기꾼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보세요? 뭐야? 무슨 일이야? 혹시 고소 취하 좀 해줄 수 없을까? 제발 부탁이야. 취직을 해야 하는데 전과가 생기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한 짓을 생각하고 그런 부탁을 해? 알아, 내가 나쁜 놈인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막막해. 아이들 양육비라도 보내야 하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해?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며칠 동안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변호사님께 상담했더니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죄질이 너무 나빠요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더 흘러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그 일을 떠올려도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동기가 경찰서 가라고 외치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법원에서도 판결이 나왔어요.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죠. 이미 받은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돌려주기로 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전 우프지만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대리로 승진했어요. 힘든 일 겪어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부장님이 추천해 주셨죠. 연봉도 올랐고 업무도 더 재밌어졌어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네요. 요가 학원에 등록해서 매일 저녁 운동하고 주말엔 등산 동호회 활동도 하고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끔 결혼식 날을 떠올려요. 그때 그렇게 행복했던 내가 바보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래도 그땐 진심으로 행복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비록
거짓된 행복이었지만요. 지금은 그 일이 있었기에 더 강해졌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스스로를 더 아끼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제 편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 동기처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젠가는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겠죠.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천천히 알아가면서요. 혼인신고는 정말 신중하게 할 거예요. 몇 달 전 우연히 그 사기꾼을 길에서 마주쳤어요. 초라한 행색에 수염도 덥수룩하고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절 보더니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그냥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죠. 나중에 들으니 그는 작은 회사에 겨우 재취업했대요. 월급도 예전의 3분의 1 수준이고 양육비 때문에 힘들게 산다고. 부모님한테도 의절당했다던데 뭐 자업자득이죠. 아니 사실 그 부모님도 문제일까요? 애초에 결혼을 허락했다면 모두가 상처받을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제 이야기를 주변 사람한테 들려주면 다들 놀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우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 그럴 때마다 전 이렇게 말해요.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더라. 그리고 혼인신고 정말 중요해. 정말로 혼인신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결혼식 했다고 바로 하지 마시고 최소한 몇 개월은 지켜보고 하세요. 상대방을 정말 잘 알고 나서 하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걱정하는 소리를 할 때 귀 기울이세요. 사랑에 빠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해요. 제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만약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 속은 사람이 바보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손절하세요. 미련 갖지 말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동기가 절 구해준 거예요. 아마 동기가 아니었다면 그 여자의 말을 안 믿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만약 혼인신고를 했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혼 소송에 시간과 돈 낭비하고 정말 복잡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혼녀라는 꼬리표까지 달고 살아야 했겠죠.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물론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씁쓸하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언젠간 진짜 운명의 상대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예요.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모든 걸 확인하고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사기 결혼을 당하셨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져요. 상처는 아물고 더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저도 이젠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일이 있었기에 더 성장했고 진짜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한 사랑, 행복한 결혼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혼인신고는 신중하게